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속 시원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찬대, 박찬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국힘당이 계속 버티면은 18개 상임위원회 우리가 싹 다 가져가 버릴 거예요. 라고. 죄송합니다. 예. 자,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요일인데 기자회견을 열었어. 보통 일요일은 기사거리가 참 없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비축해뒀던 기사거리거나 아니면 엠바고 걸린 기사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딱 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 기사 써라 이거죠. 공개적으로 선전 보고를 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내 현안. 지금 원내 현안이 뭔가요? 예, 바로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겁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입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억지를 쓰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법사위 가져가면 의장은 우리가 하겠다. 개뿔. 누구 마음대로. 지금 그러니까 국힘당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폐들은요, 분리할 때 시간을 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유리할 때, 자신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게 가장 많았을 때, 그때, 협상하기도 하고 뭔가를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 적폐는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개혁의 골든타임, 그 시간을 빼앗겨버리게 된다. 절대 시간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벌써 국힘당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억지를 쓰면서 시간을 끌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개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최대한 협상하겠지만 국힘당 지금 뭐 협상할 의사도 없어. 우리 언제까지 못 기다려. 지금 한 달 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아니 니들 협상 가지고 있잖아.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해. 아니 협상을 하려면 적어도 협상안은 가지고 와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 협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협상안도 안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한다 그래. 나 협상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딱 6월 7일에 맞춰서 그냥 스타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협조 안 하면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어. 자,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요. 우리 이 찬대 박찬대 우리 알찬대 대표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죠. 국회법상 정해진 원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기자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올바로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을 심판하셨고 헌정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어야 합니다. 원구성 협상은 제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려면 신속하게 원구성을 완료하고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경과는 박성준 수석 부대표가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안도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배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목리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고 반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찬대 대표 얘기 들으셨죠? 일단, 속 시원합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 박성중 수석 부대표도 말을 거둡니다. 박성중 수석 부대표 얘기는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구체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중 수석 부대표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상당히 중대한 변화를 맞은 선거였다. 일반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의원 선출, 그리고 그에 인한 정치적인 효용감과 어떤 직접적인 명령, 이런 것들이 관철된 선거였다. 야당에게 단독 과반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고 이것은 정권에 대한 경고였다. 이거 달리 말하자면 바꿔야 한다라는 거,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더 이상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상임위 배분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에 좀 더 한 발 더 나간 거죠. 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아니, 우리는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할 준비조차 안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뭘 자꾸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냐. 협상할 준비를 좀 해갖고 와라. 6월 7일에 맞춰가지고 우리 다수결에 법대로 하겠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도 뽑고 국회의장도 뽑고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순정 대표의 얘기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박또박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국민들의 뜻이 그거 아니냐. 우리한테 과반이 넘는 3분의 2, 지금 야당 다 합쳐서 192석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의석을 왜 줘? 에 대한 경고 아니냐? 그랬으면은 국회 운영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좀 빼고 이상하게 자꾸 딴소리를 하면은 곤란하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죠? 자, 박성중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박성중 수석 원내 부대표 얘기는 조금 더 시원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가족,
측근을 비호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등 권력을 사유한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총선의 민의에 등장한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도, 무책임, 독선에 맞서서 여기에 야당의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줬다라는 것은 개혁, 민생, 안보, 경제를 책임지라라고 하는 시대적 명령을 줬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22대 총선의 의미에 더해서 22대 국회는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드는 국회, 또 정책 효능감을 주는 개혁국회, 더 나아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서 국민에게 다가와야 된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 21대 국회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을 해서 확실하게 22대에서는 바꿀 것은 바꾸라고 하는 요구를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총선의 민심이 드러난 독선, 독주, 무능, 무책임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바꾸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사, 운영, 과방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배준영 원내수석에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하도 많이 해서 얘기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법사위는 최혜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우리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미를 담는 것이고요. 국회 운영위는 지금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 아닙니까?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에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 언론인 여러분 계시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퇴행과 퇴보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언론의 자유의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에 확실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요. 국회법은 6월 5일 날 국회의장 선출하게 돼 있고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92년도에 원구성이 10월 달에 됐다고 합니다. 10월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 규정을 94년도에 법제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한 해석 6월 5일 날 국회의장 선출하고 6월 7일 날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전에 여야가 이미 협상을 해서 특히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22대. 그러면 일주일 동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6월 5일 날 선출하고 6월 7일 날 원구성을 마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6월 5일 날 의장을 선출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6월 7일 날 완료를 해라, 완수를 하라, 완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국회법을 우리는 준수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더라도 의장이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는 것이고 지각개헌을 방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하게 주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바로 민주당은 저희들이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력과 행동력으로 이번에 원구성을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박성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시원시원할 거라고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요즘 보면서 박성중 원내부대표 이분의 재발견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확실히 지금까지 답답했던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앞번에 박광원 원내대표 그 시기하고는 또 너무나도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때와도 또 달라요. 그죠? 그때보다도 또 업그레이드 됐죠. 확실히 전투형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조금 어정쩡하던 느낌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과거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았죠.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전보다는 나았지만 좀 아쉬웠죠. 박광원 같은 경우가 정말 열받았고요. 자, 하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이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진작에 이랬다면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법사위 운영이 과방입니다. 이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법사위를 왜, 운영위를 왜, 과방위는 또 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의원이 또박또박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가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운영위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왜 과방위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 봐라. 최수근 상병특검 우리 지금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 한동훈 특검 해야 한다. 특히 최수근 상병특검 빨리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도 빨리 해야 된다. 특히 최수근 상병특검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법사위가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겠더라. 근데 지금까지 봐봐라. 법사위 국힘당이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고 그러지 않았냐? 법사위가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해먹은 법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니 법사위 우리가 가져야겠다. 운영이 앞으로 지금 말이야. 지금 윤석열이 지금 걸려있는 게 한두 개야? 지금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대통령실 이쪽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용산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운영위에서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면은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 운영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과방위? 야 지금 봐 지금 방통위 저 쌩 난리치는 거 안 보여? 이거 방통위 제대로 통제하려면 이거 과방위도 우리가 갖고 와야 돼. 꼬박딱 얘기를 합니다. 따박따박 쪼목쪼목 조곤조곤. 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앞서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따박따박 쪼목쪼목 조곤조곤 얘기하면 또 기분이 또 달라요. 한번 또 들어보시죠. 네, 여기 보니까 21대 국회가 25,80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약 9,500건 처리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발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이 36.65%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법사위를 쥐고서 일하는 국회,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 우리가 반드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뒤에 우리 백드롭에도 나와 있지만 실천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절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국민을 좀 분노케 만들고 있는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법. 사실은 정의, 공정과 상식에 해당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운영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수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원내대표 간에도 저쪽에서는 원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아직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뒤로만 법사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까지도 우리 민주당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사실인가 하는 정도의 의사만 확인을 했지 분명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힘당이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본인들이
상임위를 확보해야 될 7개의 상임위안을 분명하게 내놓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저희가 확보할 것이다. 양보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관례에 따라서 지금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배분되는 것이 이제 11대 7이니까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이 되겠지만 만약에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국힘당이 어떤 상임위를 요구하고 우리하고 조율하는 그 과정이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뒤로 허비한다면 그렇다면 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네. 박찬대 의원님, 확실히 원내대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많이 달라지셨죠. 네. 제가 이렇게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더 속이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 더 덧붙일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속하신 대로, 공언하신 대로만 해 주십사라고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길라님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고